네, 한약이나 침 치료는 몸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복합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 그렇다면 척추 질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때 이때도 침이나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침, 뜸, 한약, 복약침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들은 몸의 내장을, 내부를 다스리는 이런 치료고요. 추나요법은 뼈를 만지는 외형을 다루는 치료입니다. 내, 외가 함께 치료돼야지 척추를 치료하는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옷 매무새나 신발을 자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특히 골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세심한 관찰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50번 정도 이렇게 해서 자꾸 몸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리고 바로 누웠을 때 발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리고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었고 한참 생활했을 때 치마가 옆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골반이 틀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네. 또 출산 후에 특히 골반이 틀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을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산후 골반 교정이 가능한지 또 출산 후에 얼마나 지나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산후에 특히나 골반통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골반이 열리고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이 유연해지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출산 후에는 골반이 다치고 이런 것들이 열려있는 골반이 다시 굳어지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후에 2, 3주 뒤부터 이런 골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골반을 교정해서 산후에 골반통이나 다양한 증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이나 기구를 통해서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추나요법의 실제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이 사진 보이시죠? 네. 자, 한눈에 봐도 몸이 왼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네. 이런 사진은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척추 디스크 때문에 한쪽으로 넘어간 이런 사진과 유사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환자는 37세 남성으로 오른쪽 허리 L45, S1 사이에 디스크를 진단받고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누워있지 못하고 수면이 원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먼저 디스크 주변의 염증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침, 복약침, 한약을 사용하고 틀어진 채로 굳어진 요추와 골반을 교정하는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눈에 보기에도 옆으로 휘어져 있던 척추가 바로 펴졌습니다. 네네. 완전히 펴진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 상태로 굳어진 것들을 순화 치료를 통해서 교정을 해서 이만큼 바로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 통증이 좀 덜해서 바로 누워 잘 수 있어서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고요. 허리가 광범위하게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우측 하부로 통증의 범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증 상태보다 80% 정도 개선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통증들은 이제 빨리 걷기 운동, 코어 운동으로 이렇게 관리하라고 제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자, 일자목의 남학생입니다. 18세 남학생으로 고등학생이며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하였다. 그래서 1년 이상 지속되는 목의 통증, 그래서 양방의원에서 진통제와 도수치료,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재발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자, 이 환자는 좌측에 목 뒤가 아프고 좌측 견갑골 내측까지 아픈 양상으로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는 통증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일자목이라는 소견을 듣고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자, 이 환자는 고개를 잡고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 및 바른 자세를 교육해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자, 거의 한 1년 정도 치료를 좀 하였는데 자, 일자목이 자, 보시면 C자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네, 거의 뭐 1년 동안 장기간 치료를 하였는데
네, 일자목이 C자형 커브를 만들면서 목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끔 불편함이 계속 또 남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심했던 목 통증, 견갑골 내측의 통증은 사라지고 약간의 불편함만 남아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죠. 자, 12세 여아. 아까 말씀드렸던 한창 성장이 빠른 시기입니다. 네. 12세 여아가 한쪽으로 척추가 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평소 자세 불량이 좀 의심이 되었긴 하지만 이런 식의 학생들은 명확한 측만의 원인이 없는 특발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나 성장기이므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환자들을 치료를 하였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일자로 펴져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시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편 것도 사실 치료가 상당히 잘 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환자는 22세 여성으로 2, 3주부터 이유 없이 시작된 좌측의 골반통 때문에 내원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를 2회 받은 후에 저희 병원에 오셨고 평소 의자에 앉아있을 때 좌측 다리를 위로 꼬는 습관을 가진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도 골반이 틀어져 있고 척추가 휘어져 있고 이런 증상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절대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지 말라 이렇게 하고 골반 위주로 추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네. 자, 이렇게 척추가 양쪽이 대칭이 되고 똑바로 서고 이렇게 척추가 변화했습니다. 이분은 아프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젊기 때문에 1개월만 치료해도 이렇게 바로 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골반 및 요추의 정렬이 조화로워졌고 1시간 정도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시에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그렇군요. 사진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통증이 있는 부분은 치료받을 때 좀 자극 때문에 오히려 아프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그렇죠. 되거든요. 실제로 많이 아프지는 않을까요? 네, 움직이지 않던 것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점점 더 척추가 교정이 되면 점점 더 편하고 교정을 받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은 상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의원에 가실 때는 뼈와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반드시 진단 사진들을 미리 챙겨서 가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 엑스레이, CT, MRI 등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런 사진을 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나 치료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참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진이 없다고 해서 꼭 추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연계된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MRI 촬영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추나 치료, 추나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추나요법 이외에도 도수치료라는 말도 자주 들어봤거든요. 이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도수치료는 보통 양방에서 처방을 내립니다. 도수치료는 의사가 처음에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면 물리치료사가 시행을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렇지만 추나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직접 치료하는 데 바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수치료는 근육 또는 연부 조직을 위주로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추나치료는 뼈의 이상, 구조를 보기 때문에 그 치료 대상이 다르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나요법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아야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게다가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추나요법에서 받아서는 안 될 환자도 있다 그러는데 어떤 환자를 얘기할까요? 네, 추나요법을 받을 때는 이런 골절,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다든지 늑골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급성기 골절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나요법을 받게 되면 다시 재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종양, 척추나 척수, 수막 등의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뼈가 잘 부러질 수 있고 그리고 척수나 수막 등에 있는 종양은 추나를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종양 환자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겠고요. 추나 치료 중에 골절의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환자, 매우 심각한 골다공증이라든지 고령으로 인해서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받기 전에 한의사에게 과거력을 충분히 설명해서 내가 이런 질환이 있다 하시면 한의사가 알아서 치료를 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나 추나요법은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수술 없이 치료를 원할 때 보통 질환이 매우 심하게 되면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수술을 권유하면 보통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빠지게 되는데요. 보통 수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이 수술을 하지 않고 당장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통증을 지금 당장 없애고 싶을 때 그리고 신경학적 결손이 심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외에는 보존적인 이런 한방치료, 추나치료로 충분히 호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안 될 때 보존적 치료는 보통 근육 등의 연부 조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추나요법을 사용해서 뼈를 교정하고 이렇게 되면 그 다른 보존적 치료로 치료받지 않던 뼈를 교정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효과,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지만 무작정 운동했던 분. 아프다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건강하게 운동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나요법을 통해서 뼈를 교정하고 운동도 같이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건강하게 운동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니 해도 사실 평소 건강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평상시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사지나 뭐 운동 방법들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동작을 취해보시죠. 네. 자, 먼저 손 위에 쟁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려놓고 자, 팔꿈치는 몸 옆에 붙입니다. 네. 붙여서 자, 숨을 들이쉬면서 쭉 팔을 옆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0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다시 손을 모으고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하시면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네요.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어깨 관절을 푸는 이런 동작입니다. 자, 팔을 이렇게 꼬아서 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어깨 뒤쪽의 관절이 풀어지게 되는데요. 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기 어깨 재봉선 보이시죠? 이 재봉선의 중간에 테니스 공을 벽에 놔두고 이 부분을 살살 마사지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풀어지면서 이 부분으로는 태양경이라는 경락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목 뒤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목도 같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세 번째는 아마 어릴 때 많이 해보셨던 이런 동작입니다. 자, 제기차기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자, 한 발씩 교대로 네. 제기 차듯이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한 발. 저는 뭐 자세가 좀 괜찮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권태근 아나운서님은 오른쪽 다리가 좀 잘 안 되시는 것 이쪽이 같습니다. 좀 불량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네네. 오른쪽 다리를 2번, 왼쪽 다리를 1번 이렇게 해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골반이 풀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골반이 풀리게 되면
고관절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허리로 가는 경락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고관절이 풀리면서 허리도 같이 좋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거북목 증세가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거북목에 대한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네. 목 뒤에 보면 가장 큰 뼈가 있습니다. 네. 목 뒤에. 네, 가장 큰 뼈를 집게 손가락으로 뼈를 옆에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손을 모아서 잡고 뒤로 넘겨주기. 이렇게 하시면 일자목이 되었던 것이 C자형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스트레칭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따라하시면서 건강 찾기 바랍니다. 네. 자, 노년기에도 항상 꼿꼿한 허리를 갖고 계시려면 지금부터 허리를 꼿꼿하게 펴셔야 됩니다. 불편해도 건강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갖춰야 할 자세 몇 가지만 마무리해 주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정면으로 있는 자세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눈의 높이가 평행한가, 그리고 어깨의 높이가 평행한가, 그리고 골반의 높이가 평행한가, 무릎의 높이도 평행한가,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가 삐뚤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았을 때도 어깨 높이가 같은지, 견갑골의 높이가 같은지, 허리의 벨트선의 높이가 평행한지, 무릎 뒤에 오금이 수평한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 수직선, 자, 머리 뒤에 보면 머리 뒤에 톡 튀어나오는 후두골 윤기라고 있습니다. 네, 이 후두골 윤기와 목 뒤에 가장 튀어나온 이 극돌기 뼈와 중간에 허리 중간, 이 선을 수직으로 이은 선이 다리의 중간으로 떨어지는가, 네, 이런 것들이 다리 중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몸이 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옆에서 보는 사진입니다. 자, 귀 중간, 어깨의 제일 끝, 그리고 대퇴골 대전자라에서 골반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무릎 옆에 비골두, 그리고 족외과, 족외과. 네, 그래서 이 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가. 네, 특히나 위에서 어깨 제일 외측과 귀 중간을 보았을 때 어깨 외측선보다 귀가 좀 더 앞으로 나왔을 때, 이때는 일자목을 의심해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삐뚤어짐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신발 뒷굽이 이처럼 평행으로 달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과도하게 달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골반이 틀어져 있고, 네. 네, 한쪽으로 발이 옆으로 넘어갔을 때, 그리고 등을 구부렸을 때 한쪽 등이 높아 있을 때, 그리고 위로 손을 뻗어서 올릴 때 한쪽 손이 좀 더 길 때, 이럴 때가 척추가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들이 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자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네. 오늘 하루 좀 더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잘 알고는 있지만 또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 옆에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은 좀 나쁘지 않게 잘 허리 좀 펴면 좋겠다. 네. 또는 피곤한데 스트레치 좀 하고 살지 하면서 조언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생활 속 무너진 척추 건강을 바로 잡아준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양두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